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출제가 안 되는데 참고로만 알아둬요. 법인은 세금 폭탄을 매긴다고요. 세율도 3% 또는 6% 비례세율로 가죠.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도 뭐다? 개인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수정할게요.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배별은 무한대라고요. 무조건 법인은 주택 토지, 법령이 정한 주택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부담 상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도 종부세에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개다. 법인은 비례세율 3% 6%. 그리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프린트.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틀린 거 들어가죠? 1번 맞죠? 이거는? 자, 2번도 5일 전인데 뭐를 조심하자? 5일 전은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개시. 그래야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 기한 5일 하면 틀려요. 그럼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개시를 꼭 확인해야 돼요. 5일.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한다고 그랬죠?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균을 이제 소유하는 걸로 보아 계산한다. 직전 소유 여부 불문해요. 6월 1일 소유한 걸로 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고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자, 주택분 종부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50% 가감했죠?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뭐를 하라?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전자 틀렸잖아요. 적용된 세액을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자관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별도.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네요. 그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자, 2번 풀어보세요. 자, 2번 들어갑니다. 1번. 자, 잔금 기준이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기준. 그럼 잔금과 동시에 그럼 언제? 6월 29일. 그럼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죠?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도, 가운데 수. 헷갈리면 안 돼요. 언제 잔금 끝났다? 6월 29일. 그 1년치 누가 내? 매도자가.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래도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그 6월 29일. 그럼 6월 29일부터는 누구 거예요? 6월 29일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잖아요. 6월 29일부터 매수자 거죠?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인 거였지. 매도인. 맞죠? 자, 그 다음 국내에 주소를 뒀다. 세 글자로 뭐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자, 제척기간. 원래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원칙은 5년. 무신고.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제척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럼 사기 부정을 빼면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5년. 맞아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맞죠? 5년이잖아요. 사기 부정이 없으며 종부세는 7년이 없어요. 무신고가 없으니까 5년. 자, 그 다음 4번.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러나 과소신고했잖아. 그럼 10% 적용.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한다. 자,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되죠? 종부세는 뭐는데요? 분할 납부는 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이 프린트가 문제가 나가죠? 그럼 이 문제 형태가 이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섞어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는 문제는 이번에 완전히 기본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기출 문제 플러스 응용 문제를 합쳐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됩니다. 자꾸 기출 문제도 눈에 익혀야 된다. 자, 그건 중요 문제란 것만 알아둬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자, 3번. 자, 1번.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주택. 범위를 물어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동일하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범위를 물어보면 다르다. 그러나 정의를 물어보면 뭐다? 동일하다.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왜 범위는 달라요? 왜 범위는 달라? 종부세는 별장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의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동일하다. 같다. 그럼 1번은 정의를 물어봐요? 범위를 물어봐? 범위는 다르다. 왜 달라요? 별장 제외되므로. 그러니까 정의와 범위를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는 문제만 잘해도 60점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자, 종부세는 250 초과. 맞죠? 요건이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 1억 초과하면 틀려요. 250 초과. 법령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법령이 뭐다? 납기 후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거예요? 6개월. 법령에 따라 6개월에 6개월. 자, 그 다음 60세 이상. 자, 60세 이상은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몇 프로? 몇 프로? 나이에 따라 20, 30, 40, 2, 3, 4.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봐요? 토지잖아. 토지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토지 건축물 주택 조심해야 돼요. 1주택만 해준다고요. 토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럼 종부세도 같은 재산이죠? 준용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단독 소유자죠? 자, 5년 이상. 그럼 5년 이상 해줄 수 있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5년 이상에 따라 2, 4, 5. 2, 4, 5. 유리. 그래서 5번은 2, 4, 5. 그 다음 3번은 2, 3, 4.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은. 3번에 몇 번? 3번. 자, 그리고 프린트, 비교 프린트 한번 봐요. 하나가 좀 잘못됐네요. 자, 오늘 비교 프린트 이거. 이상한 거 하나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비교 프린트. 그 밑에 보시면 납부기한 토지 건축물이 뒤바뀌었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왼쪽에 토지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이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9월과 7월 뒤바뀌었죠? 밑에 재산세에 토지가 9월 16일이에요. 왜 토지는 9월 16일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7월이에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이 프린트가 필수예요. 필수. 필수라고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자, 고치시고 못 고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고치세요. 자,
193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로 들어가네요. 193. 자, 소득세다. 자, 소득세는 법인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이죠? 개인 소득이다. 개인이 벌면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뭐를 납부한다? 소득세. 이게 소득세. 그러나 법인이 벌면 무슨 세금을 내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193쪽.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자, 잠깐만.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1년을 과세기간이라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을 거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5번 출제됐네요. 성립 시기에. 소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12월 말. 이거를 법령으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납부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여야 확정된다. 틀려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소득세든 언제 확정돼? 신고하면 확정된다. 내 손에서 신고서가 떠나면 일단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 첫 번째. 자,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and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면 확정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개인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해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로 구분합니다. 열거된 거. 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 소득, 사업하면 사업 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 이렇게. 자,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소득이라 그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면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사업소득. 이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그래서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은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은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어쩌다 한번 팔아서 벌었으면 양도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6개. 6개는 종합과세합니다. 앞에 종합이 붙으면 합산나란 뜻이죠? 종합이 붙으면 합산해서 과세하라. 6개의 소득을.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금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합산을 안에서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소득세 따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공부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양도소득세 위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사업소득. 이것만 알면 돼요. 대표적인 사업소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소득, 부동산업이라 그러죠? 부동산 임대업. 사고 파는 뭐다? 매매업. 매매업이에요. 그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 주택.
신축, 판매, 업. 다 이거 뭐예요? 업이에요.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 위주로. 용어만 알면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매매요.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주택 신축 판매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짓는 거를 건설한다 그러죠?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올라가 안 올라가? 푸틴 전쟁 일으켜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보다 4억에 분양받으면 5억, 6억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이 경기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어디로 가요?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요.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땅을 사고 팔면은 어디로 가? 땅을 사고 팔면은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딱 하나야. 주택. 상가를 지어서 팔면 어디로 간다고요? 매매업. 용어는 정리됐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다? 임대업이라고요. 임대업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합산을 안 하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도 몇 프로 분리과세 할까요? 14%. 그래도 분리자가 나오면 14%야. 자, 이거를 분리과세를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거를 분리과세라 그래요.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거를 분리과세. 몇 프로? 14%. 여러분들 예금 적금 들어봤잖아요. 그럼 세금 14% 띄고 나머지를 줘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 14% 띄고 줘. 그럼 이거를 모르면 예적금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야. 또는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잘 확인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 이거에 10%, 1.4 지방소득세를 띄고 준다고요. 이렇게 띄고 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럼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종합합산합니다. 자,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은 원천징수에서 끝나. 그럼 5천만 원에는 3천만 원은 이 소득이랑 합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그러나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러나 이 이자나 배당은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해버려요. 2천만 원이 까지는 따로 과세하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배당이나 이자는 2천까지는 14% 분리과세, 2천 넘어가면 합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양다리 걸쳐 있다고요. 그러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오로지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럼 딱 출제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분류과세다. 분리랑 헷갈리지 말라고요. 분리는 뭐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업은요,
어쩌다 한번 출제를 해요. 알아들었나요? 어쩌다 한번 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꼭대기 보자고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93쪽에 있어요. 다 했던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 했었잖아요. 그죠? 프린터로 다 요약 정리해줬어요. 자, 거주자. 자,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거주자가 누구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동안 며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뭐라 그래요? 거주자. 그럼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 그럼 납세 범위.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거 다 과세합니다. 무제한이라고요. 다 과세해요. 근데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해요? 국외 것만.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빗자가 들어가면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국외 거는 과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 자, 그 다음 납세지. 양도세랑 똑같아요. 아까 다 했잖아요. 자,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가 있죠?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 자, 빗자가 들어갔죠? 사업장이 있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죠? 그러나 그럼 밑에는 알 필요도.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건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성신고. 1년 1월부터 12월 말기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뭐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납부하는 거를 무슨 신고 납부라 그래요? 확정 신고 납부라 그래요. 그 아파트에 이제 이달 말쯤 되면은 뭐다? 옆에 붙어 있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은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딱 붙어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임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이죠. 임대업이 돼서 1년에 한 번 무슨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자, 임대업은 사업소득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럼 임대업의 범위만 알면 되죠? 자, 대여했잖아. 포인트가 팔아먹은 게 아니야. 대여해서 전월세, 일정액을 받는 사업소득을 말한다. 뭐를 대여해야 돼? 부동산. 사실상 부동산이면 다 뭐다? 임대업에 들어가고 포인트는 뭐다? 3번 출제되는 게 권리입니다. 이게 권리야. 열거된 거 4개. 전세, 월세,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단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하거나 설정하죠? 뭐와 뭐를?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거나 설정하면 뭐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제외한다는 얘기는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어디로 간다? 기타소득. 공익과 관련 대여하거나 설정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요. 무슨 관련? 공익 관련이 나오면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소득. 그래서 세금을 덜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익 관련이 뭐야?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
전철공사가 들어가. 전철공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내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의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죠? 그래도 공익 관련 전철공사로 인해서 지역권을 대의하거나 설정하면 세금을 싸게 걷어야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뭘로 간다? 기타 소득.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게 다 뭐다? 임대업이야.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했죠? 대가를 받았다. 사업소득.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패키지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 다 이런 게 대여자가 들어가면 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거, 3번 출제되는 거 이거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은 대여해서 일정을 받으면 부동산업인 사업소득이다. 공익 관련 뭐와 뭐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무슨 뜻이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이름이 뭘로 바뀐다? 기타소득.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지금부터예요. 자, 임대소득. 임대업이네요. 자, 임대업도 비과세하는 게 있겠죠? 딱 2개입니다. 자, 임대업. 자, 논밭. 자, 논밭을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그럼 농민지원 차원에서 뭐 한다? 비과세. 비과세하는 거야. 그럼 논밭을 뭐에 사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2달 전에 배운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 다 까먹었고 앉아갖고 이제.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 다음 1주택. 포인트가 뭐다? 1주택은 비과세합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1주택은 비과세예요.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하나는 비과세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를 얘기합니다. 월세.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의하자. 국외는 세금 혜택 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고가주택의 범위. 자, 12억이 아니라 9억 기준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다. 실거래가에 가면 큰일 나요. 왜 기준시가예요?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팔아야 실거래가액이 있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다. 그럼 9억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일연제 또는 기준시가 등이 누락되면 어쩔 수 없이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 따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9억 초과예요. 9억은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 기준시가 한 채. 한 채라고 한 채. 월세. 전세가 있죠? 이거 한 채인데 고가주택이야. 9억이나 고가주택. 월세는 과세. 전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렇게. 자, 고가주택 한 채라고요.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요.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왜 전세는 과세 안 해요?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를 해요. 자,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자고요. 또 나왔다.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가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과세하는 게 분리과세죠? 자, 이거 왜 분리과세?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자, 1년 동안 총 수입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29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4%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2천만 원 이하죠? 14%도 갈 수 있고, 근데 딱 보니까 다른 소득이 없어. 다른 소득이 없다고, 종합소득세. 그럼 다른 소득은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45%. 종합소득세 세율이잖아요. 누진세율. 그러면 얼마야?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하거나 따로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그럼 다른 소득이 많으면 14%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6%로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뭐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유리한 쪽으로. 뭐? 소규모 주택이야. 주택. 총 수입 금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이 14% 따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딱 보니까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그럼 6%도 갈 수로 있겠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용어 정리만 알아두고요. 자, 포인트는 여기네. 자, 기본서는 199. 좌우간 책은 막 퍼져 있어요. 자, 이게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주택, 월세, 전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월세는 뭐라 그래요? 월세 받았다. 임대료 받았다 그래요. 전세는 뭐라 그래요? 보증금 받았다 그래요. 전세금 받았다. 자, 한 채는 비과세합니다. 한 채더라도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 과세잖아요.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할까요? 두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합니다. 월세는. 자, 그럼 전세, 보증금. 보증금은 이자 받죠? 이자 받잖아, 이자. 보증금은 돌려줄 거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생기죠? 이자를 별도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자 부분이 뭐다? 전세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수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자만 계산해요.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이게 수입 금액이 된다고요. 이자만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달 전에 배우는 건데 솔직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약간은 기억나죠? 전혀 100% 안 난다.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을. 약간만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중요한 거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초과야. 아주 보증금을 따져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딱 3억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분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계산한다 그랬죠? 이자 상당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자가 소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다? 3, 3 초과. 딱 3억은 과세 안 해요. 그러나 상가 토지는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상가 땅은. 그래서 주택은,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주택 위주로 나온다고요. 자, 갑돌이가 집이 2채예요. A주택, B주택 있다고요. 2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월세나, 하나는 전세나.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 따질 때는 전체 소유 개념이에요. 등기부등본상. 자, 월세, 전세 나왔다. 월세,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 두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하니까 과세해 안 해? 과세하지. 또 안 한다 그래. 전체가 두 채잖아요. 임대 수 기준이 아니라 소유 개념이에요. 그럼 월세는 과세해 안 해? 안 해. 월세는 세 채부터니까 전체 두 채 갖고 전월세 따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와. 갑돌이 어디 가서 살아요? 왜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디 가서 사는지. 다리 밑에서 가서 사는지 친구 집에서 가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 가서 살든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친구 집에 가서 사니까 눈치 보이니까 하나는 거주. 내가 살아. 거주합니다. 그럼 월세 과세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하죠. 두 채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임대 수 개념이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택수 계산한 거 나오잖아요, 이거. 자, 주택수 소유 개념이에요. 다가구. 자, 다가구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업에서는 뭘로 본다? 하나로 봐서 월세 놓으면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하나. 근데 용도 변경에서 구분 등기될 때는 구분 등기됐으니까 뭐다? 각각 하나예요. 원칙은 하나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공동소유입니다. 자, 공동소유할 때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출제는 여기까지 나와요. 네, 뒤에는 이제 나중에 문풀하면서 한 번만 풀어보면 돼요. 임대업에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각각 하나야.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분이 가장 큰 자. 큰 자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소유하네요. 그럼 지분이 있겠죠? 60%. 을돌이는 40%. 이렇게. 그러면 각각 하나가 아니죠? 누구 소유로 본다? 갑소유. 갑소유로 본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소유로 봐. 근데 지분이 50%. 갑과 을이 50%야.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각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알죠? 그럼 이거는 내 집이야, 남의 집이야? 남의 거잖아요. 그것도 이거는 이해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세 얻었잖아. 그럼 남의 집이죠? 그럼 내가 살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 이거를 임대나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 돈 받죠? 그럴 때는 내 것은 아니지만 주택수로 계산한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임대료 받으니까 주택수가 늘어난다. 자,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야? 부부. 그럼 남편도 집하나 부인도 집하나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세금 계산을 물어보는지 부부는 주택수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 개인처럼 남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애정도 누구한테 가? 자식에게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뭐를 하나 주더라도 나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 우리 집 사람도 똑같아. 이 고기가 딱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있잖아요. 좋은 거를 애 앞에 올려놔. 그거 정상이야. 그게 알아들었나요? 왜? 내 핏줄이니까.
아, 됐어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뭐다? 전세. 전세금, 보증금.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초가죠? 자, 그래서 쭉 나왔다. 보증금, 전세는 전세 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계산해? 이자가 뭐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잖아요. 그럼 이자를 계산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and 3억 원 초과. 아까 금방 했잖아요. 3억까지는 과세를 안 해요. 초과. 33초과. 근데 이제 3주택 따질 때 이게 개정법이에요. 2년 연장됐다고요. 23년까지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한다. 그럼 임대업에서 소형주택은 40 이하로서 and 기준시가 2억이에요. 이거는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전세는 원칙이 뭐다? 33초과. 3주택 이상 따질 때 뭐는 제외한다?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를 합니다. 40 이하 and 2억 원 이하.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3만 4이. 숫자가 33만 4이 전세사라. 숫자가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인간이. 33만 4이 전세사라요. 자, 보증금,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배웠잖아. 자, 금융수익을 차감하죠? 왜 차감해? 원천징수한 거니까 세금 냈잖아요. 금융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띄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금융수익은 차감해줘야죠? 원천징수하니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차감해주는 거야. 원천징수한 만큼 세금 냈으니까. 그래서 차감한데 금융수익은 뭐만 차감한다? 2개. 이자, 배당. 이거를 어렵게 길게 얘기해. 이자, 소득, 원천징수했죠? 배당, 소득, 원천징수했죠? 그래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는 다 차감하는 게 아니라 2가지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차감해서 뭐다?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이거 이자, 소득, 배당, 소득만 차감하는 거야. 차감 알아들었나요? 왜 차감해? 원천징수 한 거니까. 세금 낸 거니까. 자, 그 다음 8번. 자,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자, 여기 봐. 자,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결국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내는 거죠? 임대는 사업소득이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주거용 건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 주택이에요. 근데 손해났다. 결손금.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났죠? 그럼 종합소득. 자, 이익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손해났어요. 결손금. 그럼 종합소득에 합산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데 상가는 공제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시험은 주택이라고 안 나와요. 주거용 건물. 상가는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업용 건물은 공제 안 해줘요. 주택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봐주시고. 자, 오늘 문제 한번 봐요. 오늘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뒷면에 4번. 자, 옳은 거 1번.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국외는 주거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나왔다. 공익사업, 지역권, 또 하나 뭐가 있어? 지상권, 대여. 그럼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사업 소득으로 한다. 틀렸어요.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외.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소득에서 제외한다. 한다. 틀렸죠?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제외해서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기타 소득. 자, 그 다음 4번은 논밭을 어디에 이용해?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하죠? 그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네. 자, 그 다음 5번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결손금 손해났네. 그럼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자, 포인트가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 장짜리는 틈틈이 봐야 돼요. 비교 프린터 2페이지. 가운데 한 장짜리 비교 프린터 가운데 2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찍혀 있어요. 가운데 2페이지 사업소득이잖아. 임대업은. 그래서 타소득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가운데. 자, 그럼 주택은 항상 5배, 10배까지를 한도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네요. 다가구. 왼쪽이 제목이에요.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다? 하나로 본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칸 고가주택 하나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자, 그럼 고가주택 하나다.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기준시가. 절대 실질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왜?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어요. 팔아야 있죠. 그러면 과세한다. 그러나 전세는 비과세합니다. 앞에 거는 월세라고요. 왜? 2번이 뭐다? 전세는 비과세 한 채, 고가 1 한 채예요. 자, 그 다음 2번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죠? 그럼 전세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3초과죠? 그럼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소형주택 범위가 40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이야.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 3만 4인 전세예요. 자, 그 다음 부부. 3번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본다.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라고 그랬죠? 자, 딱 포인트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임대업에서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